바이러스의 대유행, 인류와 유인원의 엇갈린 운명, 그저 유인원의 삶을 지키고 싶었던 시절을 따라 피할 수 없는 마찰과 마주하는 이야기, 혹성 탈출 종의 전쟁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울창한 숲 어딘가 군부대가 잠입하고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발견한 유인원 거처. 잠시 뒤 고릴라가 함께하며 인간 측에 붙은 몇 유인원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데 이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닭너기는 아니고 유명한 게임 속 캐릭터 동키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원숭이를 의미하는 몽키와 비슷한 단어로서 이들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죠. Please do not use the word monkey. It is offensive to us. 전투가 끝나고 일부 살아있는 인간들을 포로로 잡은 유인원들. 이내 이들의 리더인 시저가 나타나자 아는 척을 하는데 You're him. You're Caesar. 이는 전편에서 유인원의 존재를 알렸던 무전 기록 때문이며 The beacon marking our location, please. We need help. We are under attack. 무전을 들은 맥컬러 대령의 부대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면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삭제 장면에서 말콤과 만났다는 언급을 통해 해당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The man said he had to see me. Said he knew you. 이 전쟁은 시저가 아닌 코바의 행동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I did not start this war. 그리고 이 내용을 설명하는 그의 말이 매우 유창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간 인간을 향해 말했던 모습은 약간의 호흡을 두고 두문두문 단어를 읊었던 데 비해 Caesar is home. I do not want war. 본편에서는 매끄러운 흐름으로 마치 인간의 대화같이 들리거든요. His name was Koba. 전편의 언급을 통한 원인 제공자를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시간이 흐르며 언어를 더 잘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유인원의 지능 발달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디테일입니다. 인간 포로를 풀어주며 야만스럽지 않은 종족임을 알리려는 시저. 그러나 그날 밤 맥컬러 대령의 특수부대가 잠입해 시저의 초소를 습격. 아내 코넬리아와 아들 푸른 눈을 사살합니다. 가족을 다 잃었다고 절망하는 시저 앞에 나타난 어린아들. 전편에서 태어났던 갓난아기의 이름이 본편에서 밝혀집니다. Cornelius. 코넬리우스는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시저의 아들 이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자신의 아버지인 고고학자 코넬리우스 박사에게서 따온 것이고요. 코넬리우스. 무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며 홀로 맥컬러 대령에게 복수하고자 이탈하는 시저.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지만 그 책임보다 자신의 감정이 우선되는 장면으로 시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수심에 불타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간 인간에게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기에 간간히 환상으로 나오는 코바의 모습은 그가 점차 코바의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 뒤를 쫓아 로켓과 모리스, 루카가 따라오는데 이들의 종은 서로 다릅니다.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관점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원작 소설에서 각 의회를 대표하는 3명의 집정관을 떠오르게 하네요. 군부대의 흔적을 따라가다 만난 어느 소녀. 소녀는 작은 인형 하나를 들고 있는데 이는 유인원이 행성을 지배하기 전 인류가 지배종이었다는 증거로서 사용된 인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녀를 두고 갈 수 없었던 모리스의 고집으로 일행에 합류하고 그들은 다시 군인들의 흔적을 쫓아 이동합니다. 그러다 총에 맞은 병사들을 발견하는데 이상하게도 왜 군인이 군인을 죽였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그때 병사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전편에서 발생한 시미안 플루의 재유행, 돌연변이로 인해 바이러스의 증상이 변한 것입니다. 치사율이 높았던 만큼 많은 수의 숙주가 사망한 상태에서 살아남은 일부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에게 맞춰 변이가 일어났다는 설정으로 오리지널 시리즈의 인간들과 겹쳐질 수 있도록 They look more or less human, but I think they're mute. 말을 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모습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를 극복하려고 시작했던 연구가 되려 인간을 잡아먹는 결과가 됐으므로 Not by killing us, but by robbing us of those things that make us human. 인간의 파멸은 인간 스스로에게 있으며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지점이 됩니다. Bad. Ape. 시저의 무리가 아닌 유인원의 등장.
시미안 플루의 영향으로 시저의 약물 노출과 상관없이 다른 지역의 유인원들도 지능을 얻게 되었다는 설정을 보여줍니다. Human gets sick, ape gets smart. 이는 곧 어딘가에서 새로운 유인원 집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죠. 나쁜 유인원의 안내로 맥컬러 대령의 군부대 주둔지에 도착하고 시저는 그곳에서 X자로 묶여있는 유인원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이는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금지구역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수아비와 유인원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해 만들었던 환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맥컬러 대령의 부대에는 상징적인 문양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어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로 말 그대로 시작과 끝, 전부와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We are the beginning! 이 문양은 사실 영화 전반부에 걸쳐 많은 곳에서 노출되고 있었는데요. 이는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지하시설에 숨어 핵무기를 숭배하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차이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인류 멸망에 기여한 것은 오리지널 시리즈가 핵전쟁이었고 리부트 시리즈는 아시다시피 바이러스였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이유, 이것은 영화가 만들어진 시대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리지널 시리즈가 제작됐던 1960, 70년대 당시는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에 돌입해 군비 경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한 핵전쟁 위기와 방사능 피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깨웠고 문화가 이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많은 작품에서 이 내용을 다뤘었죠. 반대로 리부트 시리즈가 제작된 2010년대 중후반에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수공통 감염병에 걸리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인간들이 자연의 영역을 빠르게 침범하면서 접촉한 바이러스들이 물류를 따라 또 많은 숙주를 따라 빠르게 퍼져나가니 전에는 볼 수 없는 전염이 발생했으니까요. 이렇듯 혹성 탈출 시리즈는 시대적 상황을 비추며 사건의 당위성을 통해 이야기의 설득력을 갖춰갑니다. 시저 홀로 잡힌 상태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리스와 친구들, 나쁜 유인원의 뒷걸음질로 지하 비밀 통로를 발견하고 내부를 파악할 때 벽에 적힌 에이포칼립스 나우라는 낙서를 볼 수 있습니다. 아포칼립스 나우의 철자를 유인원에 맞춰 바꾼 것으로 인류 종말에 비유한 당시 상황을 묘사합니다. 맥컬러 대령은 인간성을 잃게 만드는 바이러스 변이에 맞춰 자신의 아들마저 죽일 정도로 냉혹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I'd have to sacrifice my only son so that humanity could be saved. 다른 이들에게도 이와 같기를 명령했고 일부 탈영병들이 비밀 통로를 개척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낙서를 남긴 것이었죠. 이는 곧 어느 인물을 연상하게 만드는 탈영병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아포칼립스 나오는 영화 제목으로 국내에서는 지옥의 묵시록으로 번역됐습니다. 지옥의 묵시록은 주인공 윌라드 대위가 변절자 커츠 대령을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 그의 행보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전쟁의 참상을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 공포 속에 녹아드는 모습은 독립적인 부대를 이끌며 언젠가 유인원에게 굴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암담한 현실에 갇힌 맥컬러 대령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시저와 맥컬러 대령의 만남, 맥컬러 대령은 확고한 신념만큼 이후 벌어질 상황을 경계합니다. If we lose, we'll be the last of our kind. 이는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유인원들의 반란을 막으려던 주지사 브렉의 언급으로 다뤄진 것과 유사합니다. This will be the end of human civilization! It will be a planet of apes. And the world will belong to a planet of apes! 통로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을 막고자 적진에 뛰어드는 로켓. 일방적인 구타를 당했지만 꿋꿋이 일어나 이내 번뜩이는 눈빛으로 모두가 시저를 향해 손을 모으는데 유인원은 뭉치면 강하다는 그들의 수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1편에서 나뭇가지를 꺾을 때 여러 개는 부러지지 않는다는 손 모양에서 가져온 걸 알 수 있겠습니다. Apes. Together. 탈출 계획에 따라 땅을 파고 있는 모리스 옆에 소녀는 문득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합니다. 며칠간의 여정 동안 함께하면서 유인원 수화를 배우며 어느 정도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게 돼서인데 이 모습을 본 모리스는 며칠 전 얻었던 노바라는 자동차 쉐보레 엠블렘을 떠올려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죠. Nova. 이는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테일러가 같은 감옥에 갇힌 여자에게 지어줬던 이름과 같습니다. Nova. No. 마치 새로운 별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탈출이 이어지나 싶을 때 북쪽에서 내려오는 다른 군부대의 공격이 시작되고 이내 시간을 벌고자 연료 탱크를 폭발시키는 시저. 이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 엄청난 눈사태가 일어나 모든 군인들을 쓸어버립니다. 이 눈사태는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닌 100% CG로 구현된 것으로 이처럼 실제 촬영이 어려운 장면들은 모두 실내 장면과 합성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전 영화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모션 캡처와 동시에 모니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현장의 이해도를 몇 배나 올릴 수 있어 연기와 연출이 수월했다는 점이겠네요. 유인원들을 데리고 푸른 눈과 로켓이 찾았던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시저. 사막을 지나 호수 옆에 이르러서야 이 여정이 끝이 납니다. 이는 오리지널 시리즈의 레퍼런스로 사막을 지나 물이 흐르던 곳에 터를 잡았던 유인원 마을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윽고 안식을 맞이하는 시저.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로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리지널 마지막 작품의 마지막 장면과 겹치며 그가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경과도 맞닿아 있으니까요. 그가 평생을 걸고 끌어왔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4편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